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조합장 선거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후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렸습니다. 21년 전 고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때 사라졌던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총기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양병원의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깜깜이 조합장 선거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후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위탁선거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 치러지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후보자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223개 조합에서 유권자 검증도 없이 무투표로 조합장이 당선되었다. 조합을 업무하고 운영하는 조합장을 끌어내릴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 나가야 한다.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벽들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정책 토론회라든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실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내에서 돈이라든가 이런 금품이 오가는 이런 게 상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같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후보자 자신만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6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도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할 기회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 나와서 길거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농협법이 개정되어서 농민조합원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법 관계를 개정해야 할 것 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 기간 할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선관위에서 본인들이 선거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개정은 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험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국회에 올려서 국회에서 빨리 개정을 해서 실질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말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전북 지역도 산과 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6일 낮 1시쯤 임실군 임실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4헥타르가 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7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석묘객이 유품을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5일 낮 12시 10분쯤 무주군 무풍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3헥타르가 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25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에 버려진 담배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불도 이어졌습니다. 6일 오후 2시 10분쯤 김제시 만경읍의 한 둑 근처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장비 16대, 인력 108명을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5일 오전 11시 10분쯤에 김제시 용지면의 한 묘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가 인근에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정읍시 북면의 한 묘지와 이어진 들에서 불이 나 소나무 50여 그루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묘지에 놓았던 담배가 바람에 날아가 들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김제시 백구면의 한 컨테이너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2동을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작물을 태우다 불씨가 컨테이너로 옮겨 붙었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화재에 정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다음 달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발생한 5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산불로 타버린 면적은 모두 1,500여 헥타르. 많게는 한 해 500헥타르가 넘는 산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1,500헥타르 가까운 산지가 불에 타더니 2019년과 2020년에는 3,000헥타르 안팎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6배 이르는 겁니다. 같은 시기 발생한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00여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이 산불 건수보다 30% 가까이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원인 중에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또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61%에 이릅니다. 담뱃불과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도 10%에 이르는데요. 산불 대부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별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화 정도를 높인다든지 살수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입산 통제와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이 실시한 산불 방지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 중 39.7%가 현행보다 10% 이상 입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76.3%가 현행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그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화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등산객의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CCTV 설치와 등산 문화 개선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건조한 날씨와 산불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 지자체의 산불 대응은 기후변화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21년 전 고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때 사라졌던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 이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살해당했던 고 백 경사가 당시 소지했던 389경 총기를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백 경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실탄이 장전된 389경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1년 만에 사라진 총기를 발견하고 이 총기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양병원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알츠하이머병, 이른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부안 출신 김경민 전라북도 역사문화교육원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4.5 재보궐선거에서 전주울 국회의원 후보로 김경민 예비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1954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전주을은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출마 대열에 합류했지만 정 의원은 지난 3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남원 도심 외곽에서 20년 가까이 방치된 옛 효산 콘도 건물이 다시 매각됐습니다. 남원시는 연초에 낙찰이 취소됐던 효산 콘도가 지난달 진행한 재공매에서 35억 1,7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낙찰업체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건설법인으로 잔금을 한 달 안에 납부하면 효산 콘도 매수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효산 콘도가 이번 매각 결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부과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 중앙회 인사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산림조합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아파트 관련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침체기를 맞았던 전북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조금씩 되살아날 기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들 역시 현재 값이 바닥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들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북 도내 신도심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 입주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일명 마이너스 피 매물이 급증하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 대출과 세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해제 역시 매수 심리를 회복하게 하는 주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의 신축 아파트 분양 입주권 매수 현상이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완주 삼봉지구내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47건이라고 합니다. 1년 전인 지난해 같은 2월 분양권 거래 건수 9건과 비교해보면 5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삼봉지구내 분양권 거래도 45건으로 지난 1월보다 3배 뛰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